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더운 날씨가 되었네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답답하지만 최근에야 외에서 버스를 탈 수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 얼른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를 벗고 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런데 장미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블레임새랑 꽃향기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아직은 산책하기 좋지만 더 더워지면 산책하기가 힘들겠죠. 살다 보면 찌든 듯한 찜통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산들바람이 부는 봄날과 같은 날을 보내고 있어서 그때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장마에 우산 없이 처량하게 서 있던 나의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를 늦게 했네요. 저는 듬직한 남편과 딸을 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내용처럼 저도 남자 때문에 삶이 꼬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첫 번째로 만났던 회사에서였죠. 그때는 사무직이었는데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다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마주쳤어요. 그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말을 걸었어요. 얼굴보다 연수하게 생겼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는 길이어서 급히 갔어요. 그래도 연수는 너무 희고 매끈해서 눈길이 갔어요. 그럼 볼일 보고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술 취한 김에 정말이지 취중 진담을 해도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수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2살 어리다고 해요. 나도 말 놔도 되겠지? 라는 말에 어머나 술을 마신 모양이네요. 반말은 그게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술이 깨면 후회할지도 몰라도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내 속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인기 있는 쾌남으로 유명했어요. 성격은 시원하고 호탕했지만 높게, 크고 뚜렷한 얼굴로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영업직을 맡기에 적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진중하고 다정한 사람을 원했어요. 그 사람은 쾌남이긴 했지만 내 이상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연애를 했지만 새 엄마를 만들기 싫어했어. IMF 사태 때 명예퇴직한 후 목수로 일했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 어느 날 나는 고백을 받아 아버지와 이야기했어. 아빠, 그 사람이 이상해. 술에 취해 서운하게 말해. 회사 동료가 우리 다연이를 좋아하는 게 보여? 20대 중반이니 연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집에 안 가겠어. 아빠, 시집 보내고 싶어. 아버지는 걱정해. 연애를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말해. 나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 그 말에 영감을 받아 연애를 시작했고 그 후 그 사람이 날 배신하고 앞을 가리기 시작했어.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더 세세 약이 오르고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진수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다 열수 웬일로 저랑 이야기를, 그때 회식 자리에서 한 말 정말 술에 취해서 괜히 한 소리였어요. 아, 그거요. 그거 신경 쓰고 계셨군요. 아, 그거 진심이에요. 다연 씨가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봤는데 다연 씨도 내가 싫지는 않은가 보네. 우리 만나 볼래요? 따지고 그래요. 대신 회사 사람들 모르게 만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저는 그 인간과 연인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호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결혼 전에 만난 시어머니는 순 바카스라이고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진수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구만. 진숙은 옹은지 예비랑 쏙 빼다 임기는 했는데 지혜비처럼 못된 너무나 아니에요. 진수예비는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살다가 나랑 이혼하고 곧장 첫승 사자한테 끌려갔지 뭐.
그럴만도 해 나쁜 놈이니까 천벌 받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승지.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 없는 소리를 해도 양반 형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현이에게 책임 있게 대해 줘야 해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나보다 누구보다 잘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시어머니를 왜 무시하는 건지 남편의 태도가 민망했어요. 시아버지가 폭군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도박 중독자이고 폭력적이고 2차까지 치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어질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도 시대가 안 맞아서 그랬다는데 역사 공부도 시켜주시고 아우를 잘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폭력은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신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만 속 편하다고 느끼세요? 알겠어요. 무식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 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아들을 잘 키워주셨다면 충분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와 같이 신혼집을 사게 될 거예요. 나는 나중에 답답하면 먼저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살자고 말했어요. 우리가 있으면 아이도 돌봐주고 서로 돌봐주자고요. 하지만 그 말에 상당히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좋은 제봉하지만 같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나도 아버지에게 결혼해서 손을 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목수와 건축일을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고 실패해서 형편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와 나는 아파트에서 살았다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걱정되지만 나를 시집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받지 못한 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내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내가 부엌에 가려고 하면 내가 해라고 손수레를 쳐주셨죠. 어머니의 퇴퇴는 이미 있었어요. 내가 할게라고 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가밖에 챙기고 성장해서 뭘 하실게요? 빚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적도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외식하거나 아버지가 볶음밥을 해줄 때 먹으면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고, 그런데 제가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요리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런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혼자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타이어나 타 좀 돌 것 같아서 오셨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친정은 같이 퇴근하면 바빠서 오늘도 왜 늦게 온 것 같아요. 그제 확인할 때도 어려웠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다 이해했는지 제 등을 쓸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 꿈은 달 사이에 엄마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때처럼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도 요리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허리도 안 좋으심에도 항상 다른데 고쳐야 할 곳이나 네 가지도 서로 다니면서도 일도 하고 싶은데 평생 그랬지만 이제 쉬어야 해요. 그런데 나는 한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많이는 못 있겠어? 좀이 쑤셔가지고 어머니의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 하루에 5시간 정도니까 하며 어머니의 말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등등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 후 점점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언제나 불똥이 튀었습니다. 엄마, 양말 어디다 두었어? 아, 정말 2개라 그런데? 2개고 뭐야? 미치겠다. 그러자 제가 당황해서 남편의 양말을 찾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찾아봐. 내가 빨래했는데 다른 방에 놔도 썼나 봐. 애미야, 아니다. 그게 내가 거기다 놔둔 거야, 진수야. 정신 좀 차려.
빨리 신고하라고 시끌벅적해. 짜증나. 아침마다 이게 뭔 난리야? 엄마는 집안일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제대로 이해 못하네. 여보, 왜 그래? 다른 데 가서 나를 가둘 수도 있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 양말 신고 출근하자. 그런 말 롭게 성질을 이해시키려 애쓴 그대야 진정하여 출근할 수 있었어. 그때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 그 모습을 훈화시켜주는 것은 이해대로 할 일이야. 우리 진수가 일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나는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빨래는 제가 할게요. 그러지 마라. 출근해라. 남편의 괴팍한 모습에 익숙해져 가는데 시어머니 없이 둘이 있는 시간이 나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어.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 남편은 한숨만 쉬었지. 나도 싫지만 요즘 일이 너무 안 되고 짜증나. 근데 왜 얘긴 당장 다 돈 얘기로 바뀌냐? 내가 주식하는 거 잘 알지? 이번에 저는 대박 주식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연기한 대화이며 주식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급 정보만을 주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며 그저 얘기를 해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식에 빠져있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묘사하고 있으며 친정 아버지의 전화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버지가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머리를 돌에 부딪혀서 입원을 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장난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 목소리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내 불길한 예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내가 사는 곳으로 옮겨져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넋을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서 가만히 나를 쓰다듬고 위로를 해준 건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하늘도 무감각하게 아버지를 데려가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떠나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성품의 분이고 왜 그렇게 빨리 떠나야 했을까요? 제게 속아가며 눈물은 마음을 비우고 발인 전에 남편이 사망보험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찾아보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많은 힘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보험도 들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물었더니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거라면 A원이 그렇게 남은 재산도 다 없애고 가버린다. 이젠 도장 깨기보단 그것이 더 낫겠지. 더 이상 말을 하기 전에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은 후에 회사 연차를 요청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파트 청소비로 맛있는 것을 사주었습니다. 동네에 아주 맛있는 짜장면 집이 생긴다고 해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더니 어머니는 입맛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장례식 때까지 물만 마시고 팥도 전혀 먹지 않았잖아. 회사 다시 가기 전에 너를 위해 기운을 차리기로 했다. 함께 밥 먹고 산책을 가자고 했고 남편은 반대했지만 시어머니는 세심하게 챙겨주어 기운이 나게 했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음식에 손도줄 될 수 있으니까 어머니 또 무조건 드세요. 이렇게 많은 걸 저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소문대로 맛있어요. 어머니, 요즘에 자꾸 체하시는 것 같아서 먹는 것이 무섭네요. 왜 그러시죠?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정말 빠져 계시네요. 어머니, 식사를 함께 병원에 가보세요. 예, 병원에는 체하고 먹어야 할 게 있지만 왜 그렇게 자꾸 취하시나요? 그래서 먹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대로 피셔 먹은 게 다 변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65세라고 하셨어요. 그 나이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어서 그날 내심 김에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자고 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아직 청매눈인데 왜 그러세요? 무슨 심각한 일이세요? 어머니께서 애써 웃으시며 물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췌장에 종양이 있네요. 네, 그게 가능성 있어요. 아흥, 이게 무슨 암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모양인데 췌장암이라서요.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조직 검사를 받아보면 됩니다. 제노이도 많이 됐고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믿기 힘든 결과인데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별 소용은 없겠지만 항암 치료를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항암 치료하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말기 암인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아니, 크게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겠죠. 저는 분통이 터져서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그날 당장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시는지 저에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겨우 설득해서 항암 주사를 맞으신 다음에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어디야? 너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왜 병원으로 와? 지금 어머니랑 여기 있어. 왜? 뭔데? 어머니가 췌장암 말길에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시다고. 뭐, 항암 치료? 뇌바더? 말기 암이라며. 그런 못 사는 거 아니야? 아, 돈이 어딨다고 치료를 받아. 지금 돈이 중요해? 당신 어머니 아들 맞아. 돈이 중요하지. 나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했는데 그 현금이 떨어지고 있어 말이야. 네가 불을 켜놨잖아. 금도 없고 뭘 모르고 대출이라도 받아 쓰겠다고? 내가 저희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너 왜 신경 써? 알아. 너 내 엄마 병원에 데리고 갔으니까 맡아줄 일이야. 난 피곤하다.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 그야말로 반응이 참 심했어. 주식에 중독됐나 봐. 역시 내 말은 듣지 않았어. 몰래 대출까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시어머니는 항암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이틀간 입원했어. 다행히 난 연차를 써서 그 곁을 지켜줄 수 있었어. 그런데 남편은 그 기간에 한 통의 전화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심지 않고 병원에 안 갔어. 이틀 뒤 퇴원했더니 병원비와 약값으로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 물론 괜찮았어. 시어머니는 항암 주사 부작용으로 계속 기침하고 통증을 호소했어. 퇴근한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나를 꾸짖더니 너 도대체 뭔 문제야? 시어머니 가서 인사나 드려라 하고 도망쳤어. 지금 몇 시야? 그만 피곤해. 얼른 씻고 잘 거야.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화장실에서 대충 씻자 방에서 잤어. 그러던 중 새벽에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무것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야기나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많이 아프신가요? 약은 제대로 드셨나요?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비웃음 소리를 듣다니 정말 속상하고 상심스럽군요.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과 기침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끈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해서 미안하다면 그냥 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암까지 걸려서 힘든 상황에서 대화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말이죠. 절대로 남편의 말에 적당히 못마땅한 했더라도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부디 자신을 지켜주세요. 새벽 10시가 되자마자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시며 말했습니다. 너 아빠를 빼다 파간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나 여기서 못 지내겠다. 얼른 여기서 3초라도 빨리 쫓겨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저는 어머니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던 빌라의 열쇠를 찾아서 남편에게 쥐어줬어.
시어머니는 짐을 싸고 남편에게 끌려나가셨어. 그때 나는 혼자 남는 고려장에서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어. 남편이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신도 몰래 몸이 떨리더라고 해. 남편은 들어가서 내게 으름장을 놨어. 엄마한테 절대 가지 마. 괜히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럴 돈 있으면 놔줘. 이런 소용없는 애미의 비가 다 어디에 쓰이겠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했지. 그 후로는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회사 법인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회사에서 나가는 거예요. 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말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있었는데 주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에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어. 당분간 일이 없으니까 주식을 넣었어. 그거 대박 날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밥을 차려줬어요. 나는 회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남편은 술을 마시고 일찍 자더라고요.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전화하고 싶었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나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서러워서 울컥했어요. 어머니, 전화를 왜 받지 않으세요? 걱정했잖아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내 질수 그 놈이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왔어요? 얼른 가세요. 그 인간 자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얼른 죽이라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죽을 써서 쉬세요. 어머니에게 먹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제 정성을 생각해서 몇 숟가락을 드시더라고요. 난 괜찮으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진숙, 그 놈이면 난리 난다. 사실 나랑 살면서도 내 원망 많이 했었어. 그 놈, 왜요? 왜 어머니 원망을 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친구들은 부모가 부자라서 다 해준다고 크게 말하지. 아직까지 남아서 그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야, 지 헤비 성질 그대로 닮은 거. 애써 모르는 척 했는데 미안해. 너, 그 놈이랑 결혼 못하게 써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 회복할 생각이나 하셨나요? 저, 내일 밤에 또 올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양배추가 췌장에 좋다고 하네요. 내일은 양배추 사와서 삶아 드릴게요. 오지 말라니까, 알았어. 얼른 가세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악마 같은 남편과 함께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밤마다 차를 타고 3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날은 아파서 방을 헤집고 다니며 우리를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려 했을 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감싸 안고 고마워, 미안해. 그 남편과 살다 가는 게 싫으면 빨리 떠나. 내가 말했던 것처럼 진수는 모르게 해서 그거 가져가서 잘 살아야 해. 앞으로는 진수에게는 비밀로 해. 나는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순결을 지켜본 후 그녀의 마지막 말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곁에서 하늘의 신들에게 기도했다. 나를 뒤늦게나마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이 훌륭한 분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죠? 아버지도 헛된 삶을 끝내버리고 싶지 않다고요. 나를 구해주세요. 어머니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내 기도는 헛되었다. 결국 그날 아침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뒀다. 몇 달 전에 아버지를 잃은 후엔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니 정말 세상 모든 것에 분노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유산만 걱정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호주에 사는 동생도 내 결혼식에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제 엄청난 희생을 깨닫고 나서야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왜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고 여기서 쌓이는 것이 나을까요? 서류를 잘 확인하고 작성해야 할 것들을 모두 작성하고 내일 제출하자. 우리 집은 4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나눠주세요. 그때쯤에 나는 그저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빌라에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합의 이혼을 했고 제 짐을 싸들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빌라로 이사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돌아가신 두 어르신이 생각나서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았던 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이 났어요. 장판 아래를 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혼잣말을 하며 뭔가 두껍게 깔려있는 장판 끝을 붙잡고 찢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랩으로 뭉쳐진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서류 봉투를 열었더니 편지일까 싶었지만 그 안에는 부동산 문서가 들어있었고 공증받은 우장도 있었어요. 유언서에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저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메모도 발견했어요. 다연아, 우리 며느리가 저에게 닮아서 못말 정떨어지는 진수와 사느라. 많이 고생했어요. 저도 친구 덕분에 산 땅이었는데 처음에는 죽은 땅인 줄로만 알았는데 최근에 알아보니 개발 지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해. 아마도 조금 고사하고 튀어나온 소신양에게 내게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고 다시 한번 대성통곡을 했어요. 눈물을 닦은 후에 나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마음을 다 잡았고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땅은 상당한 규모의 것이었고 그것을 팔아서 30억 가까운 돈을 얻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재개발 지역 아파트에 투자했죠. 어머니의 의지대로 열심히 살겠어요.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지만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주신 부동산 중개인들과 친해졌어요. 특히 7살 많은 아직 미혼인 사장님과요. 아버지를 떠올릴 정도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더 성공하게끔 도와주신 덕분이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결혼까지 이뤄진 경험을 듣고 나서는 다연 선배께 인사를 드리러 간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희수 선배는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행복한 애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진수 선배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잘린 후에도 주식을 하다가 결국 아파트까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서 소식이 끊긴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선배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참나 결국 그 모양 그 꼴이 됐다는 꼴인가 선배요. 선배가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인간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될 놈이 결국엔 그렇게 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것도 꽤 세월이 흘렀는지, 지금은 뭐 하고 있을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의 기일에는 제사도 지내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과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신 납골지로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시어머니에게 꽃을 놓아드리고 두루두루 이야기도 하고 오고 있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셔서 참 좋아요. 우리 딸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네요. 엄마의 힘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가 그렇게 말하자 딸이 곁에서 자기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딸을 보며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우리가 다녀간 아버지도 계셔서 그 아버지도 뵙고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할머니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의 그리움도 여전히 크네요. 전 남편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덕분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도 느끼며 이제는 제 삶을 잘 꾸려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할머니를 잃고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혼자서 삶의 폭풍 속에 남겨졌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가 오면 해가 비친다고 해서 지금의 삶은 지금까지보다 행복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언젠가는 해가 뜨리라 믿으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어요. 함께 화이팅 합시다. 미안합니다.